자, 대한제국으로 가봅시다. 과정을 보고요. 대한제국 광무개혁 살펴볼 겁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 놈들이 승기를 잡았죠. 근데 요동반도를 일본이 갖게 되자 러프독 삼국간섭이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조선 정부는 칠러 내각을 수립했죠. 그리고 일본 놈들이 명성호 민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이 일어나요. 1895년입니다. 1894년 청일전쟁이었고요. 자, 이건 1895년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이후에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가는 아관 파천을 단행합니다. 1896년이죠. 그런데 각종 이권을 열강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아관에서 황궁을 요구하는 독립협회 활동 1896년 있었고, 고종은 경운궁으로 황궁하여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라 칭하게 되었죠. 그때 연호를 광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때의 개혁을 우리는 광무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무개혁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고종이 어디로 돌아왔다? 경운궁으로 돌아왔죠. 경운궁으로 황궁하였습니다. 경복궁이 아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을 선포하죠. 우리는 자주국가다. 국호는 대한민국, 연호는 광무, 왕을 뭐라고 칭했다? 황제라고 칭했습니다. 네, 이때의 성격은 구본신참이죠. 구본신참, 동도서기와 같은 의미예요. 구법을 본으로 신법을 참고한다. 구법을 본으로 신법을 참고한다. 그래서 구본신참이죠. 특징은 전제 황권의 강화에 있다. 그러니까 이 광무개혁의 핵심은 전제 황권을, 황제의 권한을 강화한 거죠. 이건 전제국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민주국가가 아니라, 그러므로 개혁이 후퇴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이쪽 저쪽이 휘둘리지 않고 강력해진 황제권으로 조선의 근대화에 착수해서 식민지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고종황제의 마지막 최후의 노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대한국 국제에는 군권 제한을 의미하는 의회 규정이나 국민 권리 의무 규정, 의정부와 국무대신에 관한 규정, 사법에 대한 규정 등이 전혀 없다. 오직 황제권을 강화했다.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는데 여기에는 주로 누구의 권한? 황제권의 강화, 그 다음 자위군대의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대한제국은 전제정치 국가이며 군권이 무한하다라고 밝혀요. 그리고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외교권 등을 모두 군주의 대권으로 규정합니다. 또 자주적 외교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냐면, 북간도 관리사로 이범륜을 파견하죠. 북간도 관리사 이범륜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양전 사업을 실시하죠. 소유권 증서인 지계를 발급해요. 소유권 증서인 지계를 발급합니다. 이게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죠.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 이것은 1910년대에 일본 놈들이 무단 통치 시기에 토지조사령을 내리고 토지조사 사업에 착수하는데, 그 토지조사 사업이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지만, 이미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시기에 광무개혁 때 지계를 발급해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를 시도했다라고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한계를 보면 전제 황권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경복궁이 아닌 경운궁에 있어서 러시아, 미국, 영국 등 외국 세력에 의존했다. 그러나 경복궁에서 아내가 죽었는데 경복궁으로 가겠습니까? 일본 놈들이 거기 포진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경운궁으로 황궁했고 대한제국을 선포했고 성격은 구본신참이었고 전제 황권을 강화했고, 내용을 살펴보면 황제권의 강화와 자유군대의 강화에 역점을 두었고, 자주적 외교로 북간도 관리사를 파견했고, 양전 사업을 실시했다. 한계는 전제 황권 강화에 초점을 둔 게 한계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한 번 더 보면 성격은 구본신참이었다. 전제 황권의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자주적 외교를 위해서 북한도 관리사 이범륜 파견했고 양전사업 지게를 발급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토지조사 사업 볼까요? 토지조사 사업. 정부 재정의 확충 또 토지제도의 정비를 목적으로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가 됩니다. 일괄적으로 토지를 측량하여 토지 소유권 증서인 뭘 발급하는 거예요? 지게를 발급하였다. 그죠? 그러나 조선 사회가 안고 있던 가장 근본적인 모순인 지주 소작 관계의 개혁은 아니다. 그냥 토지 소유권 제도에 대한 정부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 근대적 조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건 뭐냐면 지가를 기입함으로써 땅값을 근거로 세금을 매기는 근대적 조세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정부의 재정 확보에 기여하게 되는, 정부가 세금을 거둬서 재정적으로 빵빵해지려고 하는 거였지 이게 토지 제도의 개혁은 아니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대한국 국제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 제국이다.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무슨 정치다? 전제정치다. 전제정치다. 대한국 대왕제가 가지고 있다. 뭘? 군권을 가지고 있다. 대왕제가 육해군을 통솔한다. 대왕제가 법률을 제정한다. 대왕제가 행정각부의 관제를 정하고 한다. 각 조약을 대왕제가 사신을 파견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무슨 권한이에요? 다 황제의 권한이 이렇게. 그러니까 광무개혁은 전제왕권 강화에 황제권 강화에 초점을 둔 거죠. 황제의 권한, 황제권을 이렇게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겁니다.